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유튜브 맨 처음에 했을 때 기분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어니스트님한테 물어보면서 답변을 끌어냈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들을 해드렸죠. 오늘도 그런 형식으로 한번 꾸려볼게요. 주제는 장 초반에 수급주 단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굳이 단타가 아니더라도 장 초반 매매는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관심이 많은데 어니스트님은 장 초반에 뭘 어떻게 하나 이거를 조금 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를 전해드려 볼까 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장 초반에 이런 거래량 상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혹은 그동안에 눈여겨봤던 관심 종목 중에서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로 단타 매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니스트님도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지 일단 이게 좀 먼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단타 치나요? 이런 질문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조금 웃길 수 있는데 단타는 쳐요. 근데 단타 쳐야지 이렇게는 안 한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저는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나 스캘핑 해야지, 나 장기 투자해야지 이걸 정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말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저한테 1순위는 포지션이에요. 장 초반에 저는 포지션은 잡습니다. 근데 포지션을 잡았는데 위태위태해. 그래서 빨리 매도하고 끝냈어. 그럼 단타가 되는 거죠. 이게 단타를 치려고 친 건 아닌데 단타가 됐습니다. 심지어 수익도 나요. 그럼 단타예요, 이건 저한테. 근데 장 초반에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 종목이 그날 되게 강세라서 잘 갔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쭉 끌고 갑니다. 포지션 정리할 정도로 위태롭지 않고 그냥 계속 상승 추세에서 상승 흐름을 타는 거죠. 굳이 매도 안 하고 끌고 갔다. 그랬는데 끝까지 괜찮아. 그래서 오버나잇도 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애시당초 이거 내가 한 2, 3일 보유하고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간 걸까? 아니란 거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저는 그렇게 매매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단타 종목 이렇게 조금 구분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걸 들어가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막 신고가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장 초반에 들어갔다가 좋으면 쭉 끌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애초에 들어간다면 단타를 좀 강하게 염두에 두고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건 단타에서 무조건 끝낸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럼 지금 어니스트님 얘기는 이런 종목은 안 한다 이런 얘기이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좋으면 나는 그냥 끌고 간다 이런 얘기인지 뭐 조금 약간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이런 것도 좋으면 끌고 간다에 가깝고요. 근데 억지로 끌고 가진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종목을 억지로 끌고 가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끌고 갈 뿐이지 제가 이거를 막 끌고 가야지 염두에 두면서 매매하거나 이거 반드시 그냥 1%라도 수익 내면 스캘핑으로 빨리 치고 빠져야지 이거를 저는 미리 정하는 걸 되게 경계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걸 내가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매매가 조금 결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내가 조금 웬만하면 빨리 끝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상황이 막 좀 올라가더라도 좀 빨리 끝내게 되지 않냐는 거죠. 왜냐면 단타의 결에 맞춰서 매매를 할 거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정작 이런 거죠. 애써 이 종목을 잘 찾아냈고 그리고 심지어 장 초반에 리스크 짊어지면서 포지션도 잘 잡았고 그러면서 이거 한 20% 그날 상승을 해줬다. 근데 나는 이거 그냥 1% 먹고 나왔다.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가 올랐지만 예를 들면은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20%가 오른 게 아니라 만약에 파동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갔다가 20%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끌고 갈 생각이었으면 거기를 또 매수기회로 삼았을 텐데 그냥 이거는 좀 단타로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 좀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흘러가는 파동이 이렇게 쭉 올라갔으니까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좀 파동이 출렁거리는 그런 시점에서 분기점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때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매매를 마무리하게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이거를 출렁거렸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를 두고 단타로 끝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할 건가? 왜냐면 단타를 좀 강하게 염두에 뒀으니까. 그쵸. 제가 일단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그 매매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실제로도 클럽에서 이제 이런 매매를 하면서 저 빨리 마무리해서 수익 챙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익 챙기는 건 언제나 옳기 때문에 괜찮아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잘했다. 괜찮다. 이 생각은 하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욕심이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만족하기에는 뭔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를 보게 되면은 제가 내린 결론은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가겠다, 아니면 이걸 단타를 치겠다. 어찌됐든 간에 그 생각을 딱 먼저 박아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그냥 그 매매를 정해놓고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정한 매매를 하게 되니까. 그쵸. 그 말인즉 기회도 잃어버리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저는 기회의 상실은 생각보다 대가가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평행 우주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막 이런 출렁출렁 거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단정하지 않았다는 그 대가로 인해서 좀 고생을 하게 되거나 물리게 되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단타를 치려고 했으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단타 치려고 했던 게 맞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니스님은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이런 추가적인 거를 노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여기선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 저도 싫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었던 대로 그냥 내가 어떤 매매할지 단정해버리면 이거를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다,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매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장초반, 수급주, 급등주 이런 것들 매매할 때 가격대가 높잖아요.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의 매매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지션 방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보안 매매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주 해요. 포지션 방어를 위해서. 그거를 누군가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비효율을 감수하고 보안 매매를 진짜 많이 합니다. 포지션이 좋아질 때까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게 띄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크게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황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시작하고서 만약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바로 떨어지죠. 뭐 조금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매수할 때 첫 봤다, 첫 펀치의 힘이 좀 세야 되거든요. 뭐 몰빵 때려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힘 있는 비중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고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좀 카운터를 얻어맞는 거잖아요. 치명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런 데서 리밸런싱 매도를 저는 되게 빠르게 가져갑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가면 누군가는 여기서 빨리 손절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는 그것보다는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상황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해서 한 발 더 나아간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다시 여기서 대응하고 여기서 빠르게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이 줄었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저는 여기서 그만큼 다시 채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매도하고 매수하는 요 시간이 불과 1분 사이에도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 그동안에 좀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보합권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은 뭐 존버를 했다가 위에서 파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비슷한 결로 매매를 하실 테니까 계속 그런 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원리는 비슷한데 결은 달라요. 이거는 내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대가, 돈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마이너스 손실이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이 중요하니까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유리한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겠다. 요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요 위로 가면 이제 유리해졌잖아요. 유리해졌을 땐 저는 수익인 상황을 손실로 만들진 않는다. 그 상황을 항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하면서 수익도 조금 챙깁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의 양은 내가 이 포지션 만들었을 때 비중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매도를 생략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 단타 쳐야지 하면 여기서 팔기 바쁠 거예요. 왜냐면은 수익을 빨리 챙기고 싶으니까. 이거 반납하기 싫으니까 수익 막 분명히 눈으로 500만원 찍힌 거 봤는데 플러스 300만원 됐다 하면은 300만원 수익이네라고 생각 안 하고 200만원 토해냈네? 이게 되게 심리를 건들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본능을 좀 억제하고 이겨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게 확실하게 수익 극대화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좀 중요한 시점 같아요. 그죠? 고점에서 팔았었으면은 300만원 수익인데 눌려서 이제 평가 손익이 좀 줄어들게 되면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줄었을 때 그거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인정해야 수익 극대화도 된다는 얘기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는 요 밑에서 보합권에서 포지션 만든 거랑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유리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포지션이 유리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는 매매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보합권이라고 생각하고 매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장 초반의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는 사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좀 보편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장 초반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면은 뭐가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은 이건 늘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보합권에서 매매를 했다가 그렇게 되고 막 그런 거를 똑같이 하시는 걸까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 특성상 장 초반에 사용될 일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장 초반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활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급이란 게 장 초반에 많이 보여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보여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장 초반 또는 전날에 가지고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용 포지션 변화를 줄 때 초반에 많이 좀 빈번하게 행동하게 되죠. 굳이 이건 초반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급이 이렇게 좀 많이 몰리는 때니까 장 초반이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뭐 만약에 보고 있던 종목이 장 중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비슷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기도 한 게, 어니스트님은 그러면 포지션을 잡을 때 장 초반에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시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체로 많은 종목들의 최초 포지션 잡는 게 장 초반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건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인가? 저는 솔직히 안 가립니다. 이런 거는 보이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만 하냐?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종목인데 어저께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저한테는 기회의 상실이 되겠죠. 전날 미리 포지션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가 베팅에 가까운 것들을 하는 걸까요? 종가 베팅만을 의미하진 않고, 종가 베팅도 포함해서 저는 오후 시장 한 2시 이후, 2시 반 이후, 아니면 3시 이후,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 그 오후에 뭔가 움직임 변화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미리 포지션 잡는 거를 좀 좋아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다음날 시초에 갭을 띄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잘 잡으면 그쵸? 가격적인 이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장 후반에, 소위 말하는 종가 베팅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장 후반에 오후에 그때 베팅을 시작하는 거를 장 초반에 베팅하는 것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들은. 선호하기는 그렇다.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좀 더 있는 행동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오버나잇을 하는 거고, 장 끝나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올빼미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포지션에 대한 재정비, 얼마나 포지션 방어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거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하락 흐름으로 간다. 거기서 손실 관리, 그리고 하락 방어, 매매에 자신이 없으면은 흔히 말해서 옴팡지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이거를 선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건데, 매매적인 이야기 잠깐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다른 종목 때문에 놓쳤다고 했잖아요. 얘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했지만 제가 이거 매매를 여기서는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짧은 구간에 그냥 스캘핑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게 된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콤보를 때려 맞죠. 제가 놓친 이유가 이 종목 때문에 놓쳤거든요. 요 상황이거든요. 장 막판이죠. 2시 이후에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했는데, 이거 시작하고 나서 흐름 보세요. 아래로 꼬꾸라집니다. 물론 그리고 다시 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나쁠 건 없지만, 근데 요 상황에서 이거 대처가 가능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처가 가능해서 아마 뭐 잘 마무리를 하셨거나 뭐 포지션 이어가거나 뭔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저희도 사람인지라 기회비용 같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다른 게 봤던 거를 했었으면 더 원활하게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신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쵸.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끝까지 고민했었던 게 이 종목하고 아까 봤던 KBI 메탈, 이 두 종목을 고민했는데, KBI 메탈은 보면은 어저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였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오늘도 갭상승 자체를 10% 넘게 떴어요.
근데 얘는 포지션 잡아놨는데 꼬라 박으면서 바로 보안 매매하고 바로 비중 조절하고 어찌됐든 간에 손실을 하는 매매를 하게 됐으니까 이 두 개의 갭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쉽죠. 저도 아쉬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되게 빨리 털어내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을 좀 없애려고 동시에 두세 종목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어니스트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나 봐요. 상황마다 다른데 물론 저도 한 종목만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제가 보통 주력 포지션을 잡는 거는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안에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파동에 따라서 다른데 파동이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고 확실하게 빼주고 이런 행동들을 좀 집중해서 하려면은 비슷하게 움직일 만한 상황의 두 종목을 애매하게 나누지는 않는 편이에요. 얘기가 이제 좀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장 초반의 얘기로 좀 다시 돌아오면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뭐 오전장이 다 가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거래량 상위로 딱 늘어놓고 보면은 순위가 쫙 매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장 초반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 잘 잡았었으면은 어쨌든 수익 많이 났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장 초반에 종목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거래량이 오늘 많을 종목을 고를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어니스트님은 뭐 그런 거를 잡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거를 안 잡아도 원활하게 장 초반에 포지셔닝을 해서 좋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어떤 종목 선정의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장 초반, 그러니까 9시에 시작해서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9시 10분 사이, 요 10분이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황금 시간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했던 대로 이 랭크 자체가 계속 바뀝니다. 순위 경쟁하려고 들쑥날쑥 하는데 거기서 거래량 상이 될 거야 하는 거를 잡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계속해서 트라이 하는 거죠.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는 오늘 거래량 랭크 1위 찍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늘 가장 스타가 될 종목은 무엇인가를 좀 미리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답변은 그거를 알 수는 없다. 근데 계속 매일매일 트라이를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얻어 걸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두 가지 방향성인데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트라이를 한다고요. 이 트라이 하는 거는 말했던 대로 이 스타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트라이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진짜 스타가 되고 나서 스타가 된 종목을 매매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스타, 순위 랭크가 정리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고 거기서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말했었던 제가 되게 늦게 들어간 편인데 KBI 메탈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매 이 꽁지에서 잠깐 하고서 치고 빠지고 끝냈거든요. 이건 스타가 되고 나서 매매를 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것도 이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다양한 매매를 할 줄 알게 되면 그때그때 내 필요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준점은 그때그때 그 매매 방식과 뭐 접근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제가 매매를 좀 여러 가지 매매를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기본기로 잘 장착시켜 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시장에서 어떤 스타가 된 종목을 공략할 때 거기에 필요한 매매 스타일이 매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다양한 매매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다양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쳐도 결국에는 모든 매매를 동시에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인 이상 자금도 한정적이니까.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꺼내 쓰는 그 매매는 분명히 한정적으로 있을 거고 웬만하면 좀 잘하는 매매를 좀 꺼내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니스님은 그런 개념이 없나요? 나는 다 잘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걸 꺼냈어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다 잘하긴 잘하는데 나는 내가 이런 걸 조금 더 잘하니까 이걸 좀 자주 꺼낸다 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진짜 관점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더 잘하는 매매를 사용하고 싶죠. 일단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근데 그러지 않고 시장이나 종목에서 이거 매매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필요한 매매가 있거든요. 그걸 꺼내 쓰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요. 결국엔 잘하는 매매보다 그 상황에 적합한 매매가 훨씬 더 좋은 매매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매매? 내가 잘하는 매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필요한 매매가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 시장에 정말 필요한 매매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잘 먹힐 만한 매매 뭐 이런 거를 찾는 거일 것 같은데 그거를 찾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따로 있나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거마저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거, 내 상황에서 필요한 거를 어떻게 찾는 것인가. 그거 찾으려다가 잘못 찾아가지고 헛반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아, 그쵸. 너무 공감되는데 이거는 그냥 직구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배워야 된다. 경험치가 필요하다. 어떤 파동에서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잘 먹히는지 그 감각을 키우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 경험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없이 그냥 머리로 공부해서는 얻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치라는 거는 이런 건 아닌가요? 요즘 시장은 뭐 이런 시장이더라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그런 경험치인가요? 아니면은 내 매매의 완성도 같은 그런 경험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시장을 읽는 눈을 기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눈을 통해서 적합한 매매를 이제 꿰뚫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맞는 방향일지 아닐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틀렸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 협소하다. 뭐 시장이 요즘에 어떤 매매를 주력으로 하라고 하더라. 이런 건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잘 먹히는 매매가 이런 게 있다는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매매 많이 하게 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뭔가 경험치가 쌓이고 감각이 생겼다는 거는 이 종목들을 쭉 봐요. 종목 하나하나씩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런 거죠. 첫 번째 1등 대창 종목 딱 봤더니 아 이거 매매하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대성창2 보니까 이거 매매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KBI 메탈 보니까 이건 매매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매매해서 포지션 잡으려면 어떤 매매가 쓰여지는지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 그 중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디다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좀 선택하는 그런 단계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게 됩니다. 저는 설명 들으면서 설명 잘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은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짚어보려고 했던 포인트는 그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 크게 봅니다. 그냥 일단 뭐 예를 들면은 지수가 올라갈 상황인가 떨어질 상황인가 뭐 AI 반도체가 지금 계속 좋을 상황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예측에 가까운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맞는 매매를 꺼내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측을 기반으로.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저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개별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다 보면은 그거에 맞춰서 뭘 해야 되는지 그냥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이걸 막 굳이 구분해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리된 걸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냥 고점 돌파해서 그냥 깔끔하게 수익 잘 나네 이런 것들이 좀 많네 이런 통계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해서 그게 맞았어 아싸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매를 한 통계치들이 쌓이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런 시장이구나 저런 시장이구나 그게 라이브하게 되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설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막 거래량 상위 종목들 스타가 될 종목 이런 것들로 막 달려들고 하다 보면은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러나 밑에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면은 거래량 그렇게 많이 없는 종목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또 그냥 뭔가 좀 거래량이 없는 만큼 뭔가 심플하게 수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처럼 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포지션만 잘 잡아놓으면 그냥 쉽게 수익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장 초반에도 그냥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 좀 강박에서 벗어나서 종목을 고르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법하거든요. 그쵸. 생각의 절반은 저도 공감하고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절반만. 나머지 절반은 왜 다르냐? 이런 거는 장 초반에 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거래량 없고 이게 이제 수급주를 매매한다기보다는 가격적 이점을 살려서 차분하게 매매하는 건데 이거는 꼭 장 초반에 바쁜 시간에 장 초반에 매매할 다른 게 있는데 그거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이거를 포지션 할 필요는 제 기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할 줄 안다라고 가정해보면은 바로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 아무 때나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런 매매도 굉장히 선호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 딱 보는 것만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보시면은 이게 장 초반에는 그냥 이러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장 중에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뭐 이럴 때 좀 빨리 캐치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장 초반 그런 거랑 벗어나서 뭐 미리미리 좀 포지션을 잡아서 나중에 그냥 이렇게 수월하게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매매를 안 할 이유는 없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 하면은 경험적으로 좋은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빨리 수익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잡으려고 하다가 좀 늘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솔직히 둘 중에 뭐가 더 우위에 있다, 저는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그냥 편식하지 않고 저는 골고루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야 된다, 슬락 구성을 잘 해야 된다, 파동의 유형별로 종목을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도 많이 했었죠.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장 초반에 뭔가 내가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어. 근데 그게 주가를 떠나서 수급이 좀 빵 말라버리는 그런 케이스. 그러면은 어니스트님은 대부분 그거는 좀 빨리 정리하나요? 아니면은 단타 치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좀 더 끌고 가본다,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 답변이 어려운 게 상황마다 진짜 다릅니다. 상황마다. 그냥 가령 예를 들면은 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신고가 부근이라고 해볼게요. 거기서 제가 장 초반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생각만큼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정리할까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결할까,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정리한다는 거는 정리각을 그래도 주니까 정리라도 가능한 것 같은데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중요한 거는 비중은 굉장히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물타기 매수, 그거는 좀 주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게 또 유리하다고 판단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결국은 그거를 하냐 마냐를 또 판단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이죠. 그걸 해도 되는 때로 그 종목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냥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의 종목이 정말 많이 빠져서 한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하단 박스에서 이제는 가격 메리트 살림 매수가 가능하다 하면 여기서는 돈 넣어줘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론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진짜 되게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서 대처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장 초반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은 질문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요, 이 얘기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에 질문했듯이 장 초반에 단타 종목 찾아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걸 뭐 떨어지면 여기서 하단 박스에서 뭘 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냥 빨리 손절했어야 되는 그런 거고, 결국에 그런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가 될 종목을 좀 잘 잡는 거, 스타가 되지 않았을 때 잘 대처하는 거, 그런 정도의 이제 단순한 이분법적인 그런 숙제가 남는 건데, 여전히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그렇게 그 기준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걸 좀 더 밀고 나가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분들도 좀 뭔가를 교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돌아오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종목들 잘 찾아서 이런 종목 매매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종목의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가 생각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게 그 기회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보면은 트라이를 좀 많이 해야 된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두들겨 봐야 그 중에서 한두 개 진짜 괜찮은 종목이 걸리는 거거든요. 10번 두드리게 되면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거는 뭐 두세 개? 시장 안 좋을 때는 한두 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장 정말 좋을 때는 대여섯 개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두드린다고 무조건 이런 종목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이런 기회에 도전하는 횟수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도전 횟수를 늘린다는 거는 충분한 백그라운드 방어 능력치가 갖춰져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안 그러면은 도전할 때마다 물리고 계좌 녹아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계속 도전 기회 자체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너무 뒤통수를 좀 빡 맞을 정도의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나는 그냥 손절 라인 잡고 단타 치는 걸로 할 거야, 장 초반에. 뭐 그럼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은 분들께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많이 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손실이 쌓이니까. 손실 쌓이라고 많이 도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은 이거를 확률이 높은 주식을 잘 골라야지라는 생각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많이 도전한다랑 무관한 솔루션이에요. 생각해보면은 그냥 내가 좋은 종목을 잘 잡아내겠어라는 그런 욕심을 솔루션으로 가져온 거죠. 그쵸, 원샷 원킬.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도전도 못 하는 거야, 심지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본인이 하려는 매매를 성공하려면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없으니까 계속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확률은 낮은 문제고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한 20-3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많이 도전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그 방법을 택하면 적어도 많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돼요. 저도 심지어 그렇고 맘만 먹으면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손해 안 보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손해 안 보고 이걸 매일매일 하려면 종목을 잘 골라야지,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종목을 잘 골라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맹점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뭔가를 할 때 종목 잘 골라서 승률 높이면 돼,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천부적으로 잘하는 분들은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께는 정말 답이 안 된다. 나머지 이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 리스크 관리 막 이렇게 또 진부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얘기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랜만에 저도 막 신나갖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되게 영상을 오래 찍었네요. 중요한 내용 잘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매매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저런 종목들 장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 잡고 종목도 좀 받아가고 막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전 매매 투자 클럽이거든요. 거기 오시면은 종목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어떻게 유리하는지, 원활하지 않은 흐름으로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어니스트님께 기대가면서 물어가면서,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어니스님이 알려주고 뭐 그런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수월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식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력도 쌓아가는 거고 돈도 벌어가는 거니까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링크로 걸어놓고 있어요. 가입 안내 공지사항. 아니면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나오고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등록해 놨습니다.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